자, 48차 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여전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고 코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도 수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산업화에 따른 우리나라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회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제 박정희 시대 이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문제하고 연관해서 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연관해서 연도랑 같이 비교해 가지고 보길 바랍니다. 자, 산업화가 6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농촌은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었죠. 그래서 주택, 교통, 빈민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번 시간에 이 빈민, 판자촌이라고 하는 빈민촌들이 생긴다라고 했었죠. 대충 나무나 아니면 돌, 판자 같은 것들을 대충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집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은 빈민촌들을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 인구의 거의 한 300만이라고 그랬나? 300만인가 400만 정도가 이런 빈민촌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이랑 정부 입장에서도 이 빈민촌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민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식을, 정책을 동원을 했었는데, 먼저 아파트, 시민 아파트라는 걸 건설을 했었습니다. 싼 아파트를 건설을 해서 이런 빈민들을 여기다가 좀 이주시켜 주자. 싼 값으로 싼 아파트에다 이주시켜 주자 라고 해서 이 와우 아파트라고 하는, 참고로 와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와우가 그게 아니라 누울 와자에 소우자입니다. 와우산이라고 마포 주변에 있습니다. 와우산 중턱에다가 이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싼 아파트다 보니까는 부실공사가 돼서 만들자마자 반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얼마 전에 이태원 사고도 있었지만은,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재난 사건 사고의 시작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라는 게 있어. 이 아파트 한 통이 원래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아파트 한 통이 여기 있었는데 통째로 무너진 거야 지금. 요 옆에 아파트들, 다른 아파트들도 금이 갔고, 콘크리트가 원래 철근이 예를 들어서 한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3개밖에 안 쓰거나 그런 식으로 부실 공사를 한 거야, 돈 아끼려고. 그래서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고, 더 골 때리는 사건은 바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이 빈민들이 서울 시내에 너무 많으니까는 보기가 안 좋아서 이걸 정리하려고 광주, 지금의 성남지방입니다. 성남지방에다가 야, 니네 여기 땅 싸게 줄 테니까 이쪽 가서 살아 라고 해서, 뭐라고 처음에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냐면은 평당 2,000원, 지금으로 치면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돈을 지불하면은 니네 거기 광주 주변에 땅 줄게. 그리고 당장 돈을 내는 게 아니라 3년 뒤부터 나눠가지고 갚으면 돼. 그리고 거기다 공장 세워가지고 일자리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벌판밖에 없었어. 땅밖에 없었어. 이 주민들이 믿고서, 빈민들이 믿고서 갔는데 땅밖에 없어가지고, 땅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 뭘 짓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텐트를 짓고 살고 있는 거야. 텐트를 짓고 살고 있고, 여기가 광주 대단지 요 주변 모습이고, 여기다 공장 짓겠다고 했는데 공장도 안 지어줬어.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빈민들은 서울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많은 빈민들이 여기 광주 대단지에 사는 걸 포기하고 다시 여기 판자촌으로 들어가거나, 그래도 여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물도 없었어. 물도, 사람이 생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 화장실도 없으니까는 똥도 그냥 아무데나 싸면은, 이게 여기 좀 비탈진 곳이라서 똥 싸면은 똥이 막 흘러내리고, 의식주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텐트니까는,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동상 걸린 사람들 속출하고, 여름에는 덥고, 그리고 문이 안 닫히니까는 범죄도 발생하고, 심지어 사망 사건에 얼어 죽는 사람의 갖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동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폭발했던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는 계기가 됐던 거는 2년 뒤에 여기가 이제 경기도 광주잖아. 경기도 성남시. 근데 경기도에서는 서울시랑 딴 얘기를 해요. 서울시는 맨 처음에 평당 2,000원만, 그것도 3년 뒤에 내라고 했는데, 경기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야, 평당 15,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어. 네. 당시 공무원 월급이, 2달 월급이 15,000원이었었어. 그래서 이만큼을 내라고 하니까는, 여기 왔던 비민들이 낼 돈도 없고 열받지. 맨 처음에 2,000원 내고 오라고 그랬는데 15,000원으로 지금 엄청나게 뛰었단 말이야. 그리고 3년 뒤에 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야, 이번 달 7월 말까지 내니네. 미납부 시에는 징역이나 30만원 벌금 내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시민들한테 땅값을 내라고 경기도에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지 주민들이 열받아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우리를 여기로 보냈던 서울시장하고의 면담을 요구를 하죠. 우리의 대변자 국회는 잠자는가 라고 하면서 서울시하고의 면담을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벌였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뭐 경기도도 그렇고 뭐 정부도 그렇고 맨 처음에 아무도 대답 안 해줬어. 아무도 얘네가 아무리 들고 일어나도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얘네가 이제 야, 우리 더 이상 못 참아. 8월 10일 당시 요게 이제 한 7월 달쯤에 이제 들고 일어난 건데, 7월 달쯤에 세금 통지서가 오고 안 내면 이제 자기들이 징역 살게 되니까는 뭐 낼 돈이 없어. 이 사람들 빈민들이잖아. 그래서 징역 살게 되니까는 야, 우리 8월 10일까지 우리 서울시장하고 면담 안 하면 우리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얘네가 데드라인을 정해놔요. 8월 10일로 살인적인 불화 가격 반대한다. 아까 2,000원에 맨 처음에 들어오라는데 15,000원으로 늘어난 살인적인 불화 가격에 반대한다 하면서 맨 처음에 서울시장 요구했는데 서울시장이 이거 안 들어주다가 결국은 8월 10일 데드라인 정하니까 그날 돼서야 이제 만나기로 합니다. 근데 이날 또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서울시장이 아침 7시부터 여기 성남시로 차 타고 오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11시에 만나기로 했나 그랬는데 1시간이가 늦어.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또 안 오니까는 이 사람들이 폭발한 거야. 폭발해가지고 당시 성남 출장소를 습격을 해서 다 태워버리고, 경찰서 습격해서 태워버리고, 부셔버리고, 소방서 습격해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시청 버스 탈취해가지고 폭동 일으키고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서울시장 데려와 개새끼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서울시장이 나중에 늦게 오긴 왔어. 근데 서울시장 온 것도 모르고서 이 사람들이 막 폭동 일으키고 다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주변에 차만 보이면 전부 다 탈취해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관청 건물 있으면 들어가서 때려 부시고 하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아까 천막이 뭐야, 이제 땅밖에 없으니까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굶주리고 그래가지고 애기를 먹었다는 그런 소문까지 돌았었는데, 이때 광주 대단지 사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참외 과일 장수가 이 길을 쭉 지나가요. 근데 이 폭동을 일으켰던 주민들이 먹을 게 없고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참외 과일 장수가 쑥 지나가니까는 그 참외차를 멈춰 세우고서 이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트럭에 달라붙어가지고 참외를 막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당시 그걸 보면서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서울시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진짜로 막 좀비처럼 참외 트럭 하나 지나가는 거에 수백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거기 있는 참외를 쑥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서울시가 웬만한 요구 조건은 다 들어줍니다만 이미 폭동은 일어난 상황이고, 서울시장 온 것도 모르고서 이 사람들이 폭동 막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부는 또 맨날 박정희야. 박정희는 이제 다 진압하는, 때려잡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일단 서울시가 요구 조건을 들어주긴 했는데 폭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잡혀가기는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요게 요즘 이름을 좀 광주 80 도시 뭐라고 바뀌었는데 이름이, 여기 아직 교과서에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냥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합시다. 작년인가 바뀌었어 이름이. 이게 아직도 근데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 부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대부분은 박정희 시대 때 내용들입니다. 70년대, 60년대, 70년대 얘기들이니까
그때 박정희 시대의 사회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소비 형태, 라디오는 원래 일제시대 때 있었고, TV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TV, 이런 조그만한 TV 있죠. 옛날 TV. 옛날 TV고, 이게 집집마다는 다 없었고, 부잣집들만 있어가지고, 부잣집들이 TV 시청료를 많게, 적게는 이제 100원, 200원씩 걷어가지고, TV를, 재밌는 거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 재밌는 게 뭐야, 재벌집 막내 아들 TV 하면은, 밤 10시에, 동네 사람들이 그 부잣집으로 모이는 거야. 부잣집에 들어가서, TV 관람료를 내고서 다 같이 보는 그런 문화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실 중심의 우리 생활 방식이 생기죠. 그리고 당시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 전쟁의 베이비붐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었고 쌀부족 문제가 생기니까는 박정희 정부가 혼식 분식을 장려합니다. 혼식 분식. 혼식은 잡곡 섞어 먹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밥에다 잡곡 섞어 먹는 거 많은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쌀밥이 좋아가지고 잡곡은 이제 특히 보리밥을 옛날 어르신들이 쌀 없을 때 많이 먹어가지고 보리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쌀만 많이 먹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쌀 부족 문제가 생겨서 잡곡을 이제 섞어가지고 먹어라. 이게 혼식입니다. 분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분식집의 분식. 밀가루 좀 먹어라. 쌀 먹지 말고 밀가루 먹어라. 그리고 우리 엄마의 분식 솜씨. 이런 식으로 해서 혼식, 분식을 장려해가지고, 그리고 통일벼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의 벼를 개량을 합니다. 당시 박정희가 그 70년대에 유신 헌법을 만들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통일을 강조하기도 했고 해서 통일을 엄청나게 강조해가지고 이때 새롭게 개량한 벼 이름을 통일벼라고 이름을 붙이고서 사람들한테 보급을 합니다. 근데 요 벼의 특징은 겁나게 잘 자라. 생산력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요 통일벼 때문에 굶는 일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일벼가 맛이 더럽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먹는 쌀은 맛있는 쌀입니다. 되게 찰지고 입에서 이렇게 씹을 때 좀 쫀득쫀득한 그런 게 있는데 통일벼는 푸석푸석 해가지고 맛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나라 이제 외국에 놀러 가면은 요 통일벼랑 비슷한 품종이 있습니다. 아직 외국에 보고 먹어보면은 진짜 더럽게 맛없다는 그런 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높아져서 사람들 굶는 거는 면했는데 굶는 거는 좀 그래도 덜해졌는데 맛이 더럽게 없었다니 통일벼가. 그다음에 그래서 쌀 자급이 어느 정도는 달성됩니다. 70년대 중반쯤에는. 요게 이제 박정희 시대 다 박정희 시대입니다. 70년대쯤. 그다음에 교육의 변화. 초등 의무 교육은 이미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박정희 시대 때 반공과 애국을 강조하면서 제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 반공 민주 정신에 따라서 통일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우리는 그래서 학교에서 맨 처음에 조회 시간에 이거 항상 외우는 거야.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를 하고 교육의 지표로 삼고 우리 열심히 공부하겠다. 우리 국가 건설에 열심히 하겠다. 그런 내용을 조회 시간에 읽거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항상 그냥 수시로 외워. 애들이 수시로 외워가지고 이게 학교에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걸 외우게 해서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은 직장에서 징계받고 학교에서는 막 선생님들한테 막 얻어맞고 막 그랬었어.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열심히 외우게 했던 황국신민 서사 있죠. 요거를 못 외우면은 또 일본 애들이 막 혼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박정희도 친일파 군인이어가지고 이런 거 이제 강제로 외우게 해서 너무 이제 국가주의적인 거를 강조했었죠. 요 내용 자체는 나쁜 게 아니야. 내용 자체는 그냥 그래도 반공한다, 애국한다, 그런 내용인데 문제는 이거를 너무 강제화시켰다는 거죠. 강제화시켜서 너무 좀 경직된 그런 학교와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박정희 시대 때 학교 분위기입니다. 학교 분위기. 이때부터 좀 이제 강제적인 지나가다가 애가 머리 길렀으면 다 삭발시켜버리고 선생님들한테 반항하면은 맞는 거는 옛날에도 그러기는 했지만 이때는 진짜 가차없이 맞았습니다. 발로 밟히고 막 그랬었을 정도니까 이때 옛날에는.
그게 이제 박정희 시대 때 내용이고, 박정희 시대 때 내용을 중심으로 여기는 보겠습니다. 수능 시험은 90년대. 90년대면은 대략 김영삼쯤 때부터 수능 시험이 시작됐었고,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이 굉장히 양적으로는 증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대학을 가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다 대학을 가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 열풍이 굉장히 그 해방돼서 나서부터 되게 심했었어요. 아마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못 배우게 제한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쟁 때도 굉장히 열심히 배웠었고, 6.25 전쟁 때도 학교가 항상 열려 있었고, 굉장히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입시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죠. 이런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무즙파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즙파동. 당시에는 중학교 들어갈 때 시험 보고 들어갔어. 그랬었는데, 당시 중학교 입학 수능시험에서, 요 문제에서 엿을 만드는데, 요 엿기름 대신에 넣어도 좋은 것은 뭐냐 해가지고 답이 1번이야. 디아스타제.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 디아스타제가 무즙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중복 답안 아니냐라고 했는데, 당시 그 교육부에서는 아니야 이거 1번만 답이야 라고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열받아가지고 실제로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교육부에 와가지고 에라이 씨 엿이나 처먹어라 해가지고 엿 가지고 온 거야 지금. 이 엄마들이 열받아가지고 무즙으로 만든 엿 좀 먹어보라고. 이거 봐봐. 무즙으로 만든 엿 좀 먹어보라. 교육부에 몰려든 어머님들 엿이나 처먹을 교육부 새끼들 하면서 중학교 입시 시험 때 요게 당시 우리나라 사교육열을 굉장히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요것 때문에 중학교 시험이 없어져요. 이제 중학교도 이제 추천으로 들어가라.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아마 그냥 갔을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이제 지금 평준화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거의 이제 시험 성적이 아니라 추첨 제도로 가죠. 거의 고등학교 평준화가 실시가 됩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고교 평준화가 요거 다 박정희 때 얘기입니다. 60년대 70년대 때. 전두환은 왜 과외를 금지했냐면은 이거는 사교육 열풍을 줄인다는 의도보다도 자기 자식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딴 애들을 다 공부를 못하게 과외를 금지시켜. 자기 자식 대학 보내려고. 미친놈이야 이거. 그래서 과외를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또라이. 대중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아까 얘기했었고, 영화가 이제 활성화가 되죠. 특히 전두환 시대 때 3S 정책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즐거운 거 3가지 S를 줍니다. 스포츠, 스크린, 그게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스 산업, 여러 가지 이제 유흥업소 산업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할 때 영화 상영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고, 대한뉴스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왜 울고 있을까요? 이 화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얘가 모자가 잔디밭에 떨어져 있는데 잔디밭을 밟지 않으려고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른이 지팡이로 집어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예사롭게 잔디를 밟는 경우, 공원 등지에서 아무렇게나 휴지를 버리거나, 혹시 저런 얼굴 붉히는 일은 하지 않는지, 전화가 잘 걸리지 않는다고 마구 두들기거나,
차 안에서 옛날에 차에서 담배 피워도 불법 아니었어, 옛날에는. 버스에서 피우고 막 그랬었어, 아저씨들. 담배를 피워 다른 외면에 버리는 일은 없을까요? 이런 거 정부 정책을 홍보했던 게 대한뉴스입니다. 뭐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만든 거. 자, 그래서 이런 대한뉴스 같은 거에 있었던, 아니야, 몰라도 그냥 보여준 겁니다. 여기는 뭐 막 엄청나게 특별한 그런 정책들 뭐 그런 거라고 보단 당시 모습이니까. 통기타 청바지가 유행했었죠. 70년대 때. 당시 유명했었던 영화 배우인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하는 요 영화에서 이 사람이 청바지 멋있게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 봐도 잘생겼고 70년대 때 배우입니다. 이거 밥 딜런이라고 하는 배우가 아니라 요 기타리스트 덕분에 통기타도 유행을 합니다. 청바지랑 통기타. 밥 딜런 노래는 여러분들도 아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노래 좋지 이거. 요 노래가 밥 딜런 노래입니다 원래. 그래서 밥 딜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미니스커트도 유행을 합니다. 당시 윤복희라고 하는 그 배우 가수가 미니스커트를 우리나라에 처음 입고 나서 유행을 합니다. 미니스커트. 근데 이런 청년들의 문화, 대중가요를 유신 박정희 정권이 통제했었죠. 자기한테 잘 길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금지곡을 지정을 하거나 장발을 단속하고 미니스커트를 단속을 했었습니다. 당시 밥 딜런 그리고 제임스 딘은 아니지만 밥 딜런이 장발하고 나왔었단 말이야. 그런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 금지곡 설정 같은 그런 모습들이 유신 정권 시대 때 70년대 때 있었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심해서 분배가 공정하지는 못했다라는 거 계속 얘기했었던 거고, 사회 양극화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하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후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분배 정책이 추진이 됐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과제가 있느냐. 청년 실업, 이거는 뭐 계속 있는 문제야. 도농격차, 양성평등, 여성의 사회 진출이 꽤 활발해졌지만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남자가 유리한 나라이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좀 뭐 페미니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평등 정책에 대해서 아마도 반감이 심한 남성들이 좀 많이 있을 걸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알지만 사회에 나가서 보면은 아직은 그래도 남성이 살짝은 유리한 그런 사회라고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특히 승진, 고용, 애기 낳으면 다 잘리거든. 우리나라 여자들은 일 못해. 그런 것들,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등 문제가 있는데 다 아는 것들이고, 뭐 이런 건 윤리 문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니까 역사적인 거에서 자세하게 볼 만한 거는 여기 하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우리 박정희 시대 때 산하 제한 정책을 했었습니다. 이때 베이비붐 이후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덮어놓고 낳다 보면 이때 많이 낳는 집안은 막 10명씩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리고 70년대 때, 요 두 개 다 박정희 시대 때야. 60년대, 70년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 전두환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둘도 많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너무 아기를 안 낳으니까 저출산이라서 하나는 외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좀 이런 문제가 있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역사적인 문제이고, 환경 문제,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생태 환경이 훼손됐다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요즘 기후변화가 심해서 올해 홍수, 물난리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세계적인 여론이 많은데, 우리 현재 대통령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태양광 산업을 이전 정부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전 정부가 했다는 이유로 그거를 좀 조사하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태양광 산업 관련된 거. 뭐 부정이 있으면 조사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조사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기타 안전 문제, 이태원 참사 안전 문제, 세대 갈등, MZ 세대 마음에 안 들어. MZ 세대 니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내용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가 아니라 밑에 봐야 되는구나, 이게. 신흥공업도시가 생겨났죠.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됐다. 주택난 도시 빈민 같은 과제가 생겨서 아까 광주 대단지 문제 같은 게 있었고, 높은 교육열이 경제 발전을 했다. 박정희는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고, 출산 장려 정책을 한 게 아니라 산하 제한 정책을 했었죠, 박정희는.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했었고, 영화를 활성화, 사전 검열을 하긴 했었습니다. 많은 대중가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었다.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모두 요거 맞고 되게 많은데, 이거. 이거. 양극화라는 거는 이제 빈부격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빈부격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